제가 앞선 오프닝에서 2월 이슈 현장에서는 좀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현장 플러스 2월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기업의 M&A도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부실도 아닙니다. 드론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에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 쇼까지 현재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온 박수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드론 저희도 소개는 몇 번 해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올해 많이 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계획도 현재 밝힌 상태인데요. 드론 쇼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디서 어떻게 열렸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저번 주에 주말에 걸쳐서 이제 아시아 최대 규모로 2016 드론쇼 코리아가 3일간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이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예.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56개 기업이 이제 참가를 했고요. 최첨단 군사용 무인기에서부터 농업, 재해, 물류 등 민수용, 또 완구 등 레저용까지 222개 부스에서 100여 개의 첨단 드론 기종들이 전시됐습니다. 대한항공, 하나테크인, 유콘 시스템 등 그 국내 업체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업체 등이 다양한 드론을 선보이면서 네.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것도 좀 인상적인 것 같고요. 사실 드론 한 3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드론이라고 하면 그냥 군사 무기 정도로 네.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이들 장난감으로까지 나오니까요. 그만큼 산업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 드론 쇼에서도 좀 신기술이나 신기종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선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이 틸트 로터 무인기라는 건데요. 네. 이게 민간과 군수용으로 모두 쓸 수 있는 이제 차세대 무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헬기처럼 뜨고 비행기처럼 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활주로가 없어도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소한 지역에서도 쓸 수 있고 네. 또 시속 250km에 6시간 동안 반경 200km를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조그마한 드론이 아니라 네. 진짜 이거는 사람이 정말 타는 상업용으로 쓸 수 있고 예. 또 군수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무인기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현재 항공우주연구원과 대한항공 이제 손잡고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관계자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올해부터 육군 전방사단에 무인기를 납품해서 전력화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상용화시킬 수 있는 틸트로타 무인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육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500MD에 대해서 무인화 작업을 저희가 개조하고 또 다시 무인화시켜서 상용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 중 하나는 농업용 드론이었습니다. 예. 네, 국내 상장사 퍼스텍에 자회사 유콘 시스템이 이번 행사에서 이제 드론 시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자체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15리터분의 농약을 싣고 안정적으로 날아다니면서 그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예. 기존에도 농약 살포용 헬기가 있었지만 워낙 고가인데다가 사용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농업용 드론이 보편화되면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관계자 말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또 보급형으로 약 2천만 원 안팎의 보급형 가격으로 개발을 해서 당장 다음 달 이후부터 제품화를 해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중국 DJI사 부스에는 예. 행사 내내 이제 관람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네. 이 회사 기종 중 하나인 인스파이어1은 특이한 게 그 가상현실 고글을 직접 쓰고 시선을 움직이면서 드론 카메라를 직접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뭐 탄소 섬유로 만든 대형 드론, 떨어질 때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VR 고글을 쓰고 제가 시선을 이렇게 옮기면 그 시선에 따라서 그 무인 카메라에 달린 카메라가 예. 그 시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소식들 이렇게 들려오면 참 이럴 때만큼 기자가 막 부럽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드론쇼에서 역시 새로운 신기종, 신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옛날에는 진짜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농약 뿌리려면 헬기 조종사가 직접 아니면 비행기 조종사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움직였어야 됐지만 이제는
드론을 통해서 이제 무인기로 또 농약까지 살포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정말 발빠르게 산업이 정말 움직이고 있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만 봤을 때 국내 시장이나 또 세계 시장에서 이런 드론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도 이제 좀 드는 것 같네요. 네, 이제 군수용과 민수용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내 군수 무인기 기술은 세계 7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상업용 드론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 상장사 가운데는 한국항공우주, 또 MC넥스, 부품주인 휴이드와 퍼스텍이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한화 등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의 DJI, 미국의 3D 로보틱스, 프랑스의 페롯 등이 주요 기업으로 꼽히고요. 특히 민간 소형 무인기 시장 70%, 또 세계 점유율 1위인 중국 DJI사는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내 시장 진출까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예. 통계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지난 2014년 6조 4천억 원에서 연평균 11% 성장률로 오는 2023년까지 15조 4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1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연평균 22%의 성장으로 1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군용에서 농업, 물류, 재해, 레저 등 그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업계에서는 드론을 통해서 특히 그 물류 산업의 효용성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이나 월마트, 구글 등에서는 그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을 통해서 이미 택배 상용화에 서두르면서 네.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역시 선도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또 우리가 좀 근데 신경을 써야 될 게 어떤 법안들입니다. 어떤 규제들. 잠시 후에 제가 이거 추가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보다 시급한 것이 이제 선도업체들이 국내 시장까지 공식적으로 진출한다고 얘기를 내놓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 또 이렇게 선점을 뺏겨버리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향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 드론 산업을 제시하면서 발표한 게 2023년까지는 이제 세계 3위 드론 기술 강국이 되겠다. 이렇게 일단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물품 수송 등 8개 분야에서 드론을 상용화한다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이미 드론 시범 사업자 15곳을 선정을 하고 강원과 영월 등 5개 지역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세계 3위의 드론 기술 강국이 되겠다. 여기에 갈맞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규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핫한 산업이라는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좀 깐깐하다 보니까 좀 미국에게 많이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드론 산업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규제가 좀 깐깐해서 개인이 이렇게 사가지고 한강에서 현재 이렇게 날리는 것조차 불법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좀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이 산업이 커가고 있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그 규제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군사 목적이나 사진 촬영, 농약과 살포 같이 그런 용도로만 그 활용 범위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예. 예컨대 서울 도심에서 도심을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몇 번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이제 해외 시장을 보면 중국의 경우에서는 군사용이나 공항 반경 5km 이내의 그런 특정 구역을 제외하면 네. 사전 허가 없이도 드론을 직접 띄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환경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기업 같이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일본 역시 드론 규제를 완화를 하고 모든 물류를 드론으로 배달하는 전략적 특구를 지정하는 등 좀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그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어쨌든 명가암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 보완 아래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왜 중국의 DJI사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드론에 대해서 안전적인 문제,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날렸다가 막 비행기랑 부딪히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좀 이런 것을 모두 절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뒤처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